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도우입니다. 오늘은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그, 제가 오늘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댓글 달아놓으신 거 몇 개 읽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한 몇 건을 가지고 제가, 이런 거구나. 왜 이렇게 배워야 될 게 많은 거죠?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영종이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외고는 너무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일반고는 너무 낮은 교육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외고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 힘들더라도 외고를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일반고 가서 중학교 때 배운 수준의 교육만 매일 되풀이해서 설령 1등을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력이 형편없을 텐데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분이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분의 말도 약간은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의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향평준화, 하향평준화, 뭐 그냥 그 큰 범위 안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반고의 1등급 아이들은 그 이렇게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자꾸 더 하게 되면 더 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수업을 이렇게 하기가 조금 일반고에선 하기가 조금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실력을 더 향상시켜 가는 게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각종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뭐 학교 내에서의 토론 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역시 또 이렇게 만들어 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일반고는 그러니까 외고나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로 실제로 그냥 안 가고 일반고로 가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한 학교에 이제 몇 명씩이라도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는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도 서울대 갈 만한 인재들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 참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특목고 가서 더 결국 진학 문제만 대놓고 보면 그죠? 제가 예전에 찍었던 4등급 미만으로 갈 경우에는 미만으로 간다고 느껴지면 생각이 되면 그 일반고 가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특목고 자사고 가는 거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학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렇고 학생부 교과가 그런 거죠. 논술로 간다고 한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또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학생부 종합 요번에도 보면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 논술은 줄어가는 걸로 이제 교육부도 그렇게 이제 방향을 틀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논술의 숫자가 줄어들고 수능 정시 인원이 좀 늘리죠. 왜냐하면 2022학년도에 30%까지 늘려라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서울권이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30% 이상은 되었습니다. 기본적 평균적으로. 물론 뭐 특정한 예를 들어 서울대, 고려대, 그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어쨌든 실제로 뽑는 인원은 그러니까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서울대와 고려대는 확실히 적었던 건 분명하지만 다른 대학들은 좀 많았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반 지방대학은 틀리게 지방대는 학생부 교과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성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이 그 중간에 자꾸 씹히는 게 최근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혓바늘이 피곤해서 그런지 혓바늘이 너무 많이 돋아서 좀 아픕니다. 좀 이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원스쿨이라고 하시는 분이 공감되는 의견입니다. 아직도 정량적인 부분에 중요성이 높은 걸로 아는 인식이 안타깝습니다. 고민 속에 나오지 않는 실적은 의미가 없기에 우리 학생들이 여러 고민을 시작으로 활동들을 기획하고 찾았으면 합니다. 이분 말씀에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창치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굉장히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뭐 스토리라고 하고 또 어떤 최근에 제가 그걸 구독을 했었나 봐요. 예전에. 저는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뭐가 떠 있길래 딱 보니까 막 그 1학년 때는 뭐가 어떻고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던데 그런 활동이 필요하긴 하는데 그렇게 완전 짜맞춰지는 그런 활동은 표시납니다. 표시나서 유리한 경우에 그게 만약에 성적까지도 이어진 거라고 하면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다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정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이들이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학생부는 없고요. 지구를 구할 것 같은 학생부는 있는데 완벽한 학생부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봉사활동을 하든 어떤 창체활동을 하든 기본 바탕이 이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자기 길도 분명히 가는 것 같은 아이인데 지금 보면은 조금 엉뚱한 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중 되면 이렇게 맞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부를 만나면 짜깁기한 학생부보다는 이 아이가 100번 우수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아니, 글들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뽑고 싶지 않아도. 그렇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에 가장 필요한 능력, 공감과 사랑의 가로 열고 인류애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에 김진하 씨라는 분이 저희들 얘기네요. 초중, 중2 남자 아이 둘의 엄마입니다. 공감, 사랑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감 능력, 대인관계 지능, 의사소통 능력 모두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요즘 공부 꽤나 한다는 아이들 중에서 불만은 모든 수업과 모든 평가 시에 자꾸 무임승차하려는 아이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는 무임승차하려는 아이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 하는 아이들은 진정한 인재이겠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꼭 성적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 진학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의 어떤 역량하고도 이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능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같이 모둠을 활동하다 보면 분명히 준비 안 해온 애들이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예 4명 중에 2명은 아예 준비를 안 해온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심한 경우라면 세 아이가 준비를 안 해왔는데 그 수업 중에 중간에 이렇게 뭐 하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이제 아니까 모둠 수업할 때 아예 그 반에서 그냥 다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뭐 10분 동안 너희들 다 읽어봐. 그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시간 내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수업을 1시간씩 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수업을 좀 더 알차게 준비해 가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 예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다르다는 얘기는 학교마다 다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처한 상황이 다 다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듬어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역량입니다. 근데 그런 역량을 보면 그런 역량이 이제 감동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선생님들은 그것을 사실대로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대로 기록해주고 그것을 봤던 선생님의 감정, 다시 말해서 그것은 평가이겠죠. 그 부분들까지 넣어줬을 때 이 아이의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아이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기록을 잘하냐? 이런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알고 보면 되게 바빠요. 수업만 바쁜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이 바빠요. 그러니까 왜 선생님들은 당신들은 왜 이런 거 못 해줍니까? 라는 말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왜 주위에 이 선생님들도 다른 학교에 그 자기 자녀를 보내잖아요. 보내면 막 답답함을 호소해요. 그 선생님이. 나는 그렇게 해주는데 왜 그 선생님이 왜 안 해주냐. 근데 그것을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띠리링 해가지고 당신은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왜냐면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조차도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분들 보면 곤혹스러워 한다고 할까요? 나는 해주는데 왜 저 선생님은 안 해줄까? 에 대한 고민? 그런 거에 대한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꽤 있습니다. 많습니다. 꽤 있다? 많다.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가 자기의 성장사를 이렇게 기록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록을 해 간다는 것은 사실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 자체로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직원들도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대다수는 이렇게 적는데 일부 안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적어도 되는 부분까지 적는 또 직원도 있고, 뭐 어쨌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하도 적길래 그만 좀 적을 것 좀 가져오지 말고 그냥 내가 조언만 들으려고 그래. 그러고서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아이가 뭔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꼭 기록으로 남기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뭐 이런 걸 창피하게 적어 또는 뭐 안 적어도 돼. 뭐 선생님이 다 기억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기억은 하는데요. 문제는 내일은 기억하는데 내일 모레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내일 모레까지 기억나는 사람도 일주일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록의 노트는 자기가 좀 갖고 보관해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역량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아이가 나중에 학교생활 기록부도 잘 되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면 그것이 높은 역량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매일 발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일 발생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꼭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대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매일이 아니더라도 뭐 정말 2, 3일에 한 번 내지는 주말이라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왜 그 식당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실에 테이블 같은 데 앉아서라도 꼭 이런 대화를 TV 끄고 TV나 스마트폰 같은 거 다 덮어놓고 이런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현님께서 아이가 공감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담임선생님 상담 때 말씀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공감 능력은 경험과 교육의 힘이 큰 것 같아요. 이거 정말입니다. 그 이현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국제시장 같은 영화를 보면 어른들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아이들은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 시대 경험이나 이해가 부족하기에 부모가 설명해주면 도움이 되는 거겠죠. 아이가 어렸을 때 응급실에서 환자를 나무토막 보듯 하던 의사들 보면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K대 의대에서 성범죄로 쫓겨나 S대 의대를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학생의 기사에 관대하게 보는 여론에 너무 놀랐습니다. 인성에 대해서 애쓰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텐데 그런 신념이 꺾이지 않도록 사회 풍토가 변했으면 합니다. 정말 말씀 공감이 되네요, 제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김제니님께서 너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모두 진리입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 힘을 내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 받아서 아이들도 올바른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가겠죠. 하겠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김혜영님 오늘도 열공합니다. 아, 요건 다른 거였구나. 아, 예, 요게 제가 이제 그 어제가 일요일이었거든요. 어제 일요일 날 그 책이 뭐였다? 초등학교 1학년 공부 하브루타로 시작하라라고 하는 저자를 만났어요. 그 저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공교육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만약에 25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 얘기로 끝낼게요. 한두 마디 더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그 수준이 너무 25명 중에 5명 그러니까 10%나 15%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아예. 그러니까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뭐 써놓은 거 보니까 수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하브루타로 시작해서 아이들을 어쨌든 수업에 참여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물었던 포인트는 이런 거였습니다. 학교에 대한 포인트야 뭐 선생님들이 하는 선생님들이 어쨌든 가정에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그 가정에서의 교육이 그게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러니까 고쳐지긴 하는데 좀 늦겠죠. 학년이 어릴수록 이 능력을 꼭 키워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 읽기 능력이 안 된답니다. 그 읽기 능력이 안 된다는 우리 아이 한글 읽어 이거 아니고요. 읽기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읽어도 큰 소리로 읽을 줄 알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읽는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얼굴을 마주보고. 근데 이게 전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전날에 이제 그 공감과 사랑이라는 영상을 찍었지 않았습니까? 내보냈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선생님한테 확인이 되니까 참.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교감을 하는 아이로 키운다고 하면 그 아이가 결국은 빌 게이츠나 아니면 뭐라고 하죠?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인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차가 아이들이 너무 벌어지니까 이 감당이 안 된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하브루타로 하든 플립드 러닝인가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하브루타하고 비슷한 미국에서 나온 우리나라 유니스트 대학에서는 플립 러닝의 수업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교육 과정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이러는 거죠. 그거 영상 찍어놓은 거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자녀분들하고 하루에 10분 아니면 길게 30분 아니면 1시간이든 뭐든 아이하고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는 아이가 게임도 덮고 TV도 덮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의 그런 대화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화가 내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대다수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설령 못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런 대화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엄마 아빠들 많이 바쁘신 거 알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하고 이런 얼굴 쳐다보고 이게 없으면 수업에서도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데요. 심지어 어제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를 5분 혼내고
5분 혼낸다기보다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특정한 아이를 5분 혼내면 딱 그 아이가 주목하는데 3초, 주목하는 시간이 3초고요. 3초 후에는 또 딴짓한답니다. 정말로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뭐 이 교육부가 해나간다 또는 정부가 해나간다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내 아이만큼, 내 아이는 어쨌든 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대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 뭐 학원 보내랴 뭐 그러니까 학원 가는 것보다 이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분의 대화가. 그만큼 이게 지금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학교에 초등학교에 그래서 왜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 보니까 결국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책을 보지만 책을 읽을 수가 그러니까 책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그 뭐 읽기 능력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독서 능력 왜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정말로 그게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현재 학원을 다니고 있어. 특히 뭐 1, 2등급 뭐 등급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의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나왔던 문제니까 혹시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성적으로 보면 어쨌든 1, 2등급 정도에 되는 아이들 얘네들은 읽기 능력이 되어 있는 거고 3, 4등급, 4등급 아이들도 일정 부분은 되어 있지만 보다 세밀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3, 4등급, 그러니까 일반고 3, 4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수능에서도 이게 성적이 이렇게 많이 못 나오는 이유는 읽기 능력이 떨어져서인 거거든요. 우리 아이 책을 읽을 줄 아는데 그 읽기 능력의 이해력이 늦는 거죠. 이런 거 꼭 염두에 두시고 독서 역량을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키워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스마트폰 때문이랍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이제 자극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느린 자극인 선생님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심각함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그런 부분 꼭 신경을 써주시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꼭 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아이들, 초중 아이들. 소프트 교육을,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권상조 원장이라고 그 일산의 명문 소프트웨어 학원의 원장인데 이 양반이 한국 뭐 성균관대랑 해서 무슨 대회도 열고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한 뭐 그런 것도 했었는데 요즘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근데 이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것은 정말 이거 장사 속하고 관계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이쪽한테 광고비 안 받았어요. 그 광고비 받아서 이 대학 가라 아니면 이거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그 권상조 원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죠. 왜냐하면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 과목을 학습할 때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나 생각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달았는데요. 정말 이거 아이들 왜 집중력 떨어진 아이들 또는 가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 자기가 그러니까 사고해야 되고 자기가 추리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언어를 배워가는 게 결국은 그 언어를 조합해서 이렇게 앱을 만든다든지 어쨌든 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려니까 혼자 생각하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집중력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사실 너무 필요한 교육인 건 맞아요. 정말로. 근데 이분이 어쨌든 댓글을 달아서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그 소통과 공감,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이뭐 뭐죠? 스마트폰을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 간다는 것도 있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아이들하고 대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참 느리게 행동하더라도 막 우리 엄마 아빠들은 사실은 이미 그 어린 시절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지름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실은 대화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혼자서 해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다니까, 뭐 같이 공부하자라고 하면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아이가 안 하면 어쩔 거냐. 근데 아이가 안 하더라도 난 그래도 네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어쨌든 언젠가는 돌아서 공부를 한다. 근데 그때 그 시기에 잠깐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난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이 아이는 어쨌든 책상에 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계속 그 아이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만 계속 맡겨두면 안 되겠죠. 이것은 그만하는 건 분명한 거고, 나머지 것들을 어쨌든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지난번 전주고에 갔던 영상과 또 뭐라고 하지? 전교조에 갔던 영상들,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선생님들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 하냐 뭐 이런 영상도 있고요. 굉장히 재밌게 찍었습니다. 또 어제 만났던 그 선생님 것도 조만간에 이제 편집을 해서 다시 또 하위권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켰으면 좋겠는지, 상위권 아이들은 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함께 보시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적어도 다른 아이들은 뭐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가 학교에 교실로 투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 아이는 내가 케어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면서, 그렇지만 내가 설령 우리 엄마의 교육을 통해서 내가 설령 똑똑해졌더라도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좀 챙겨주는 이런 마인드를 같이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